지금은 일상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1938년 영화 가스라이트로부터 탄생된 용어입니다. 영화에서 남편은 집안의 등을 일부러 어둡게 한 뒤에 부인이 어둡다고 말을 하면 어둡지 않다,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라는 식으로 부인의 판단을 계속 흐릿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를 자행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점 자주성을 잃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며 자존감도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주로 배우자나 부모, 직장 상사로부터 당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집단 따돌림 같은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적 학대 이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인, 집단 생활, 종교, 다단계 다양한 곳에서 알게 모르게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만큼 작품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가해자는 주로 피해자에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정보 과다의 영역, 정보 최소화의 영역. 이 그래프는 정보 자극에 의해서 인간의 뇌가 받아들이는 만족도 수준의 그래프인데요. 정보 과다의 형태는 말 그대로 생각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계속 난잡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켰다가 또 다른 걸 시켰다가 갑자기 어떤 정보를 주고, 그러다 또 너 왜 이거 아직 안 해놨냐, 이거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번에 또 이거를 가르쳐줬다가 피해자에게 혼란을 주는 형태로 계속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집중이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에서 어떤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조금씩 이렇게 닫게 되고,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정보의 일관성을 요구를 한다거나 그냥 마음으로만 이번에는 부디 좋게 판단을 해줬으면 라는 식으로 애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의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 최소화의 결은 조금 더 속박의 형태의 느낌, 이쪽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감금 수준으로 피해자를 가둬두고 최소한의 정보만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일상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스릴러의 느낌이 강하죠. 미저리와 같은 가정 스릴러, 혹은 소우나 완벽한 사육, 이런 느낌의 변형된 스릴러의 형태도 떠오릅니다. 인간의 뇌는 일정 시간 이상 정보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뇌가 어떤 자극을 받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하얀 방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오랜 기간 거기에 갇혀 있게 되면 뇌가 스스로 환각이나 환청 등의 정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이 정도까지의 강압적인 어떤 상황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주의 정보를 차단을 하고 가해자의 손이나 입을 통해서만 제공을 받게 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떠한 잘못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지배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가해자 연출시 포인트가 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자기 합리화가 뛰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굳이 사이코패스까지의 결함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멀쩡할 때, 피해자의 관계에서만 지배욕을 드러내는 사람일 뿐 일반적으로는 전혀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 사람일 때, 오히려 이야기에서 피해자의 답답함이 더 와닿을 겁니다.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변해가는 심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신, 자기방어, 억압. 당연히 인간인 이상 처음에는 가해자로부터 오는 정보를 불신을 합니다. 정보 과잉이건 최소화건 그것을 고지 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죠. 처음에는 그냥 불신하고 저런 소리를 하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조금씩 자신을 의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테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에서 상사로부터 이런 걸 겪어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된 지적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사실 깎여 나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일까? 진짜 저 사람의 말이 100% 다 틀린 것일까?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순간,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 닿았을 때, 이렇게 자존감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야말로 자기 방어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철벽 방어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건강할 때는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는 게 반복되면서 깎여 나간 자존감으로부터 이제 잘못을 지적받는 것이 너무 괴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야금야금 한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갑니다. 결국 과도하게 쌓인 자기 철벽 방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인 억압 단계에 들어온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모든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같은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해도 싸, 이런 마인드가 자리 잡게 될 것이고요. 가해자가 시키는 모든 행위를 잘잘못
잘못을 떠나서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생각을 해볼 여력도 없이 그냥 순종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자리 잡아서 쾌활한 예전의 모습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요. 가해자에게 심리적 지배권을 완벽하게 빼앗긴 채로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생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작품에서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일그러진 사랑, 이런 드라마나 스릴러 같은 장르에 정말 어울리는 장치가 될 것이고요. 이런 소재를 다루는 이야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예전에 다루었던 영상 중에 대리만족형 캐릭터와 감정이입형 캐릭터 이 둘 중에 대리만족형 캐릭터가 일반적으로는 가해자, 감정이입형 캐릭터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되겠죠. 물론 작품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도구들을 반대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